아니, 직업이 간호조무사라고요? 근데 간호사는 아니고 간호조무사신 거죠? 그 직업이면 우리 아들 감당 못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가까운 지역 구독자님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민정의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날이었습니다. 31살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그녀는 드디어 사랑하는 남자 박준호의 부모님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한정식집. 민정은 어머니 최정숙과 함께 조금 일찍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너무 긴장하지 마. 우리 딸 이렇게 착하고 예쁜데 뭐가 문제겠니? 민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곧 준호가 부모님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34살의 준호는 중견 건설사의 사무직 직원으로 언제나 침착하고 의젓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로 따라 들어온 두 사람. 준호의 아버지 윤태식은 62의 나이답지 않게 꼿꼿한 자세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전직 은행 지점장 출신답게 옷차림도 말끔했고 표정에는 어딘가 근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이선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69의 나이지만 관리를 잘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인사가 오갔습니다. 태식은 정숙과 민정을 보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준호 아버지 윤태식입니다. 선혜도 웃으며 인사했지만 그 눈빛은 민정의 옷차림을 훑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백화점에서 할인받아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이었습니다. 정숙은 시장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답게 소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 같은 가벼운 대화였습니다. 그러다 태식이 민정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정 씨는 어디서 일하신다고 했죠? 민정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돌보는 일이에요. 그 순간 태식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선혜도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아, 간호조무사요. 태식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실망한 듯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힘든 일 하시겠어요. 그런 일은 체력적으로도 많이 소모될 텐데. 선혜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런 일 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간호사는 아니고 간호조무사신 거죠? 민정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간호조무사입니다. 하지만 일은 보람차고 의미 있어요. 태식은 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다행히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서 곧 승진 대상이래요. 내년이면 과장이 될 거예요. 그 말에는 은근한 자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혜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대학도 좋은데 나와서 회사에서도 인정받잖아요.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민정은 가만히 듣고 있었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대화의 방향이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정숙은 손을 떨며 물잔을 들었습니다. 딸이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민정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족을 도왔답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네, 기특하시네요. 하지만 요즘 시대가 학력도 중요하고
직업의 안정성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민정 씨는 정말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태식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중요하지. 하지만 현실도 봐야 해. 결혼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식사 내내 대화는 어색하게 흘러갔습니다. 태식과 선혜는 계속해서 준호의 직장 이야기, 준호네 집안의 경제적 여유로움을 은근히 강조했습니다. 그에 비해 민정의 직업에 대해서는 힘들겠다, 고생이 많겠다는 식의 말들만 반복했습니다. 민정은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정숙은 손가락을 꽉 쥐며 참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헤어질 때 태식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 일은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민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생각해보고라는 말은 거절의 신호일 수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정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물었습니다. 민정아, 괜찮니?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정은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나 준호 오빠 집에서 무시받으면서 결혼하기 싫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 직업이 그렇게 창피한 거야? 상견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준호는 여러 번 민정에게 전화를 했지만 민정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오빠, 나 괜찮아. 그냥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정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그는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준호는 부모님이 계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식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고 선혜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지난번 상견례 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태식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민정 씨가 상처받았어요. 지난번에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민정 씨 직업에 대해 하신 말씀들이 좀 민정 씨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렸대요. 태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시? 우리가 언제 무시했어?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이 힘들고 불안정한 건 맞잖아. 선혜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요즘 시대에 결혼하려면 두 사람 다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야 하지 않겠니? 준호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정 씨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직업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태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준호야, 내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현실적인 것들을 봐야 해. 우리는 내가 고생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거야. 그때 선혜가 끼어들었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민정 씨가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 거지. 아니면 적어도 대학 졸업장이라도 있었으면.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정 씨는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못 간 거예요. 그렇다고 민정 씨가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는 내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야. 다만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지.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말이야. 준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 무렵 민정의 집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딸을 마주 앉히고 말했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지난번 상견례 때 느낀 건데 저쪽 집안이 우리를 좀 우습게 보는 것 같더라. 민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나도 느꼈어. 그 사람들 눈빛이 나를 아래로 보는 것 같았어. 정숙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민정아, 넌 어디 가도 꿀릴 게 없는 아이야.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해서 우리 가족을 도운 거 엄마가 다 알아.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지 엄마가 제일 잘 알지. 근데 저 사람들이 감히 우리 딸을 무시해? 민정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준호 오빠는 나를 이해해 주니까. 하지만 정숙은 단호했습니다. 안 돼. 엄마는 내가 시댁에 가서 무시당하는 모습 못 봐.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나아. 민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준호 오빠 좋아해. 오빠는 좋은 사람이야. 정숙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알아. 근데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 시댁 식구들이 널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겠니? 며칠 후 준호와 민정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너무 보수적이셔서.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잘못이 아니야. 그냥 나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시댁에 가는 게 무서워. 준호는 민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나는 널 사랑해. 부모님을 설득할게. 시간이 좀 걸려도 꼭 설득할게. 하지만 민정은 흔들렸습니다. 오빠, 나 결혼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둘 다 힘들잖아.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 우리 꼭 행복해질 거야. 그날 밤 민정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 포기할래. 정숙은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엄마가 지켜줄게. 누구도 우리 딸 무시 못하게 할 거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은 아팠습니다. 민정은 준호를 정말 사랑했고 정숙은 딸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으니까요. 한편 준호는 부모님과의 갈등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민정을 포기할 수 없었지만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그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 시간은 흐르고 두 집안의 갈등은 깊어만 갔습니다. 준호와 민정의 관계는 위태로웠고 결혼은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곧 모든 것을 뒤흔들 사건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모든 것이 멈춰 있었습니다. 준호와 민정은 여전히 연락하고 있었지만 결혼 이야기는 꺼낼 수 없었습니다. 두 집안의 골은 깊었고 특히 정숙은 준호네 집안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동네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가 정숙에게 우연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쪽 동네 윤씨네 집안 아세요? 청담동에 사시던 분들인데. 정숙이 반응했습니다. 아, 그 집이요? 왜요?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요즘 그 집이 좀 이상하대요. 윤씨 아저씨가 갑자기 직장을 잃었다나 뭐래요. 그것도 벌써 몇 달 전 일인데 동네 사람들한테는 숨기고 있다더라고요. 정숙은 놀랐습니다. 상견례 때 그렇게 으스대던 태식이 직장을 잃었다니. 그녀는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직장을 잃었다고요? 은행 지점장이었다면서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정년퇴직도 아니고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왔다는 말도 있어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요. 정숙은 집에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상견례 때 그렇게 우리를 깔본 이유가 혹시 자기네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닐까?
하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민정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더 상처받을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준호네 집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침마다 정장을 입고 나가는 척했지만 실은 도서관이나 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아무에게도 자신이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들 준호에게는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선혜는 남편의 서재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독촉장이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몇 달째 연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선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태식은 당황하며 서류를 빼앗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선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긴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태식은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사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했어. 그리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겨서 명예퇴직을 했어. 선혜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파산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 일자리를 찾고 있어. 조금만 시간을 줘. 선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상견례 때 왜 그렇게 저쪽 집안을 무시했어요?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데. 태식이 벽을 쳤습니다. 그래서 더 그랬어.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어. 저쪽 집안한테 우습게 보이기 싫었다고. 선혜는 남편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저 착한 민정 씨를 무시한 거예요? 우리 체면 때문에?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태식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윤태식 씨 맞습니까? 대출 상환에 대해 이야기 좀 하시죠. 채권자였습니다. 태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곧 일자리를 구할 겁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냉정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자라도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태식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62의 나이에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는 평생 쌓아온 체면과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상견례 때 그토록 자랑하던 집, 차, 경제력 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거짓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모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부모님 방 앞에서 부모님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준호한테 사실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선혜의 목소리였습니다. 태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준호는 아직 몰라도 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거야. 준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다음 날 준호는 어머니를 조용히 불러 물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집에 무슨 일 있어요? 선혜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왜 그래? 하지만 준호는 알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아버지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예요? 태식은 아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사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지 일은 아버지가 알아서 한다. 준호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민정은 병원에서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한 할머니가 민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정 선생님,
당신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주시니. 민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제가 할머니를 돌보는 게 제 일이잖아요. 하지만 민정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무시당했던 그날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일까? 내 직업은 정말 가치가 없는 걸까? 시간이 흐르면서 준혼의 집안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밤마다 술을 마시며 한숨을 쉬었고 선혜는 명품 가방을 하나둘 중고 사이트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몰랐습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이 오리라는 것을.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후 정숙은 시장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근처를 지나는데 갑자기 앞에서 비틀거리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는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려 했습니다. 정숙이 얼른 붙잡았습니다. 누구 좀 도와주세요. 119 불러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정숙은 할아버지와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구급차는 민정이 일하는 바로 그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할아버지를 침대로 옮겼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민정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정숙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길에서 할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같이 온 거야. 민정은 곧바로 할아버지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을 재고 맥박을 확인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정숙은 딸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전문적이고 능숙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 자랑스러웠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할아버지의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협심증 증상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정은 할아버지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돌봤습니다. 할아버지가 눈을 뜨자 민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괜찮으세요. 천천히 회복하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민정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선생님.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준호의 어머니 선혜였습니다. 선혜는 민정과 정숙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정숙도 놀랐습니다. 아니, 저쪽 사돈 어른이 왜 여기? 알고 보니 쓰러진 할아버지는 선혜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선혜는 병원으로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정이 자신의 친척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민정 씨가 여기서 일하시는 건 알았지만 우리 큰아버지를 돌보고 계실 줄은. 민정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제 일이니까요. 선혜는 민정이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민정은 할아버지에게 물을 떠다 드리고 담요를 덮어드리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잠시 후 병원의 수간호사가 지나가다가 민정을 보고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민정 씨 어머니시죠? 따님이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여기서 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환자분들이 민정 씨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성실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정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딸을 키운 보람이 있네요. 선혜는 그 대화를 듣고 가만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견례 때 자신이 민정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민정이 자신의 친척을 정성껏 돌보고 있었습니다. 선혜는 묘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선혜는 매일 병원을 찾아와 민정이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정은 할아버지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똑같이 정성껏 돌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음식을 흘리자 민정은 웃으며 닦아드렸고, 다른 할아버지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자 직접 부축해서 모셔다 드렸습니다. 어느 날 선혜는 민정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민정 씨, 참 열심히 일하시네요. 민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선혜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젊은 의사가 지나가다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민정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선생님이 없으면 이 병동이 안 돌아가요. 민정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선혜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사람을 봤던 걸까? 퇴근 시간이 되자 민정은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나섰습니다. 선혜는 주차장에서 두 사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돈이나 학벌은 없을지 몰라도 마음이 따뜻하고 성실해.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시했어. 집으로 돌아온 선혜는 남편 태식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민정 씨 일하는 거 봤어. 생각보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더라. 태식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선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게 아닐까 싶어서. 하지만 태식은 여전히 고집스러웠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직업도 중요하고 학벌도 중요해. 그게 현실이야. 선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을지도 몰라. 한편 민정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준호 오빠 어머니가 병원에 오셨어. 정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데?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말씀은 없으셨어. 그냥 친척분 병문안 오셨다가 가신 것 같아. 정숙은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내 직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는 알아. 남들이 뭐라 해도 너는 당당하게 살아. 민정은 어머니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엄마가 있어서 내가 힘을 얻어요. 그날 밤 선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정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견례 때 했던 말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남편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선혜는 민정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곧 그녀의 집안에 더 큰 위기가 닥쳐오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민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어느 날 준호는 회사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선혜였습니다. 준호야, 빨리 집에 와. 큰일 났어. 준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선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집이 경매로 넘어간대. 빨리 와봐. 준호는 서둘러 회사를 나와 부모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가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소파에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법원에서 온 경매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집어들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이 왜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태식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선혜가 대신 설명했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가 작년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어. 그리고 그 후에 사업을 한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사업이 실패했어.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럼 상견례 때는 그때도 이미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도 이미 대출 이자를 못 내고 있었어. 준호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럼 왜 민정 씨네 집안을 그렇게 무시한 거예요? 우리도 형편이 어려운데 왜 남의 직업을 깔본 거예요?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더 그랬어. 우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들키기 싫었어. 체면이라도 지키고 싶었다고.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체면이요? 그 체면 때문에 민정 씨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저와 민정 씨의 결혼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아세요?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선혜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잘못했어. 민정 씨한테 너무 미안해.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이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매가 언제 진행되는데요? 태식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 초야. 한 달도 안 남았어. 준호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내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인데. 그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민정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기로. 거짓으로 결혼을 시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민정과 정숙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준호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민정아, 이모님,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집이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실직하셨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상견례 때는 그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민정 씨를 무시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숙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돈이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우리를 깔본 거군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부모님의 진짜 상황을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민정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오빠, 그럼 저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결혼을 이야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정숙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저는 솔직히 화가 납니다. 우리 딸이 무시당한 것도 화가 나고 사돈이 거짓으로 우리를 대한 것도 화가 나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사돈이 무너졌다고 우리가 박수칠 이유는 없어요. 사람이 힘들 때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딸 상처 준 건 따로 따져야 합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께 꼭 사과하라고 하겠습니다. 민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오빠를 믿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진심으로 저를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요? 준호는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내가 부모님을 설득할게. 꼭 진심으로 사과하시게 할게. 하지만 민정은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결정할 수 없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숙은 딸에게 물었습니다.
민정아, 넌 어떻게 하고 싶니? 민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준호 오빠 좋아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사돈이 우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라면 그건 너무 슬프잖아. 정숙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내 편이야.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지지할게. 민정은 어머니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한편 준호네 집에서는 더 큰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있었고 선혜는 집안의 귀중품들을 하나둘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들, 비싼 가구들이 헐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 태식은 집을 나섰습니다. 선혜가 물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세요? 태식은 대답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는 혼자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평생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다니. 그는 자신이 민정을 무시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태식은 한강 다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그는 난간에 기대섰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빨리 집에 오세요. 하지만 태식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준호는 집에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오늘 너무 이상하셨어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선혜도 불안했습니다. 나도 걱정돼. 내 아버지가 요즘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거든. 두 사람은 밤새 아버지를 기다렸지만 태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선혜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체면만 차리려다가 이렇게 된 거야. 내 아버지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 준호는 어머니를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민정이 생각났습니다. 이 상황을 민정이에게 알려야 할까? 이틀이 지났지만 태식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했고 태식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한강 다리 근처였다고 했습니다. 선혜는 최악의 상황을 떠올리며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준호야, 내 아버지가 혹시... 선혜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한강변, 공원, 도서관, 아버지가 자주 가던 장소들을 모두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지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결국 민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정아, 나 도움이 필요해. 민정은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준호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실종되었다는 것, 이틀째 소식이 없다는 것, 어머니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 민정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오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숙은 딸의 결정을 듣고 말했습니다. 민정아, 괜찮겠니? 저쪽 집안이 우리한테 그렇게 했는데. 민정은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이 힘들 때는 도와야죠. 그게 사람의 도리잖아요. 저는 간호조무사예요. 사람을 돌보는 게 제 일이에요. 정숙은 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착하구나. 민정은 병원 동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윤태식이라는 분이 병원에 오시거나 근처에서 목격되면 저한테 꼭 연락 주세요.
동료들은 모두 협조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정은 또한 병원 주변의 다른 의료기관들에도 연락을 돌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준호는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그는 민정과 함께 한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아버지가 안 보여. 민정은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포기하지 마세요.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민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민정 선생님, 응급실에 의식불명 상태의 남자분이 오셨는데요. 신분증은 없지만 나이가 60대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민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민정과 준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바로 태식이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지만 태식은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노숙자분이 이분을 발견하고 신고하셨습니다. 한강변 벤치에서 쓰러져 계셨다고 해요. 저체온증과 탈수 증상이 심합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신 것 같아요.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제발. 민정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링거를 꽂고 체온을 측정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선혜도 급히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고 주저앉으며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1시간쯤 지나자 태식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준호와 선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고 있는 민정을 보았습니다. 태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여기가 어디지? 준호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이에요. 아버지가 한강변에서 쓰러지셨어요. 태식은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민정 씨, 당신이 날 돌보고 있었구나. 민정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아버님.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태식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정 씨,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쉬세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태식은 며칠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동안 민정은 퇴근 후에도 태식을 돌봤습니다. 그녀는 태식에게 따뜻한 죽을 떠먹이고 약을 챙겨주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태식은 그런 민정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식은 민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정 씨, 왜 날 돌봐주는 거지?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민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간호조무사예요. 환자를 돌보는 게 제 일이에요. 그리고 준호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오빠의 아버지가 힘드신데 제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태식은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직업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당신 같은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인데 말이야. 민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깨닫고 변하는 거죠. 그날 밤 정숙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태식의 병실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태식은 정숙을 보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사돈, 많이 놀라셨죠? 태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과 민정 씨를 그렇게 대했는데
이렇게 은혜를 입다니. 정숙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저도 화가 많이 났어요. 우리 딸이 무시당한 게 너무 속상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힘들 때는 판단이 흐려지는 법이잖아요. 이제라도 깨달으셨으면 됐어요. 태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돈, 우리 딸은 착해요. 직업이 대단하지 않아도 학벌이 없어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따뜻한 아이예요. 그걸 알아봐 주세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이제야 알았어요. 정말 늦게 깨달았네요. 며칠 후 태식은 퇴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병원 복도에서 민정을 마주쳤습니다. 민정은 다른 환자를 돌보고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음식을 흘리자 민정은 웃으며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이구나. 직업이나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됨이 중요한 거였어. 태식은 결심했습니다. 민정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두 사람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야겠다고. 하지만 그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그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 민정 씨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할까? 준호는 아버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진심을 보여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퇴원한 지 3일 후 태식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선혜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민정 씨네 집에 가서 제대로 사과하겠어. 선혜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여보, 갑자기?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지. 내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해. 그날 오후 태식은 선혜, 준호와 함께 민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청담동 고급주택이 아닌 오래된 빌라 2층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태식은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숙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태식 일행을 보고 잠시 놀랐지만 곧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거실은 작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민정의 어릴 적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낡은 소파에는 손때 묻은 쿠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정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태식을 보고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태식은 소파에 앉으려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선혜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태식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 사돈 어른,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숙과 민정은 당황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사돈,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지만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제가 저질렀던 잘못이 너무 커서 말로만 사과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민정 씨를 직업으로 판단하고 학벌로 사람을 평가하고 겉모습만 보고 무시했습니다. 제 체면 때문에, 제 자존심 때문에 착한 사람을 상처 입혔습니다. 태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은행 지점장이었습니다. 남들한테 존경받고 떵떵거리며 살았죠. 그런데 실직하고 경제적으로 무너지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상견례 때 민정 씨를 무시한 건 사실은 제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감추고 싶어서였습니다. 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제발.
하지만 태식은 계속했습니다. 민정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1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가족을 위해 자기 꿈을 포기하고 남을 돌보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어요. 그런 당신을 제가 무시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정숙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돈, 그만 일어나세요. 마음은 알겠어요. 태식은 고개를 들어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민정 씨, 제가 한강변에서 쓰러져 있을 때 저를 구한 사람이 당신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당신의 직업이 저를 살렸습니다.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람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태식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습니다. 민정 씨, 제발 제 아들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준호는 좋은 아이예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부모가 잘못했다고 아이까지 벌받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태식은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선혜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정 씨, 저도 죄송해요. 저도 당신을 무시했어요. 당신의 옷차림을 훑어보고 당신의 직업을 깔보고 우리 집안과 비교했어요. 너무 잘못했어요. 병원에서 당신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부끄러웠어요. 제가 얼마나 속 빈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준호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정아, 미안해. 내가 부모님을 제대로 못 말렸어. 내가 더 강하게 나섰어야 했는데. 민정은 세 사람을 보며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도 울면서 태식의 팔을 잡았습니다. 사돈, 그만 일어나세요. 우리 딸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보이지 않아요? 태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민정의 손을 잡으려다 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민정은 눈물을 닦고 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식은 그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민정 씨, 이제부터 제가 당신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진짜 아버지처럼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약속합니다. 민정은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상처받았어요. 정말 많이 아팠어요. 제 직업이 부끄러운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 자신이 부족한 사람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도 누군가의 딸이에요. 우리 엄마가 평생 저를 키우면서 한 번도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님도 저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상처 주지 마세요.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정숙이 민정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내 마음을 따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민정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민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오빠, 저 오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이제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진심으로 저를 받아들이신다는 걸. 준호는 민정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정아.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두 집안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정숙이 만든 소박한 집밥이었지만 태식과 선혜는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태식이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보네요. 정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변변치 않은 음식인데 잘 드셔주셔서 감사해요. 식사 후 태식은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민정 씨, 우리 집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결혼식도 화려하게 못 해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민정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결혼식은 형식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소박해도 좋아요. 준호가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앞으로는 절대 너한테 상처 주는 일 없게 할게.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우리 함께 행복해요. 그날 밤 태식은 집으로 돌아와 혼자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잘못 살아왔구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돈과 지위로 가치를 매기고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인데 그는 이제야 인생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체면과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진심과 사랑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선혜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부터 다르게 살아요. 민정 씨를 진짜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태식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 이제 제대로 살아보자. 그로부터 2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와 민정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웨딩홀에서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 전날 태식은 준호를 불러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일이면 내가 결혼하는구나. 준호는 아버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기대되면서도 떨려요. 태식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민정 씨를 잘 대해줘. 그 친구는 정말 귀한 사람이야. 아버지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말이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태식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집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지. 하지만 내 어머니와 나는 괜찮아. 오히려 더 가벼워진 기분이야. 체면과 자존심의 무게에서 벗어났으니까.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내 가정을 꾸려야 해. 아버지 일은 아버지가 책임질게. 나도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어. 비록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말이야. 준호는 아버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변하셨구나.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되신 것 같아. 한편 민정은 어머니와 함께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딸의 웨딩드레스를 매만지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정말 예쁘다. 우리 딸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되다니. 민정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평생 저를 믿어주고 지켜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사돈네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야.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지.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 준호 오빠랑 행복하게 살게요. 그리고 사돈 어른들도 잘 모실게요.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작은 웨딩홀에는 양가 가족들과 친한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민정이 일하던 요양병원의 동료들과 환자 가족들도 와주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민정 선생님, 결혼 축하해요. 선생님 같은 좋은 사람은 꼭 행복해야 해요.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정이 아버지 없이 어머니 정숙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정숙은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아버지 역할까지 해야 했지만 우리 딸 이렇게 잘 컸구나. 민정은 버질로드를 걸으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글썽이며 민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례가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게 된 것도 아름답지만 두 집안이 갈등을 극복하고 진심으로 하나가 된 것이 더욱 감동적입니다. 이 결혼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태식이 손을 들었습니다. 주례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신랑 아버님?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객들이 모두 태식을 바라봤습니다. 태식은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윤태식입니다. 오늘 결혼하는 신랑 준호의 아버지이자 이제 민정 씨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처음 며느리를 만났을 때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그녀의 직업이 간호조무사라는 이유로,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깔봤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태식은 계속했습니다. 저는 은행 지점장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직하고 경제적으로 무너지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사람을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한강변에서 쓰러져 죽을 뻔했을 때 저를 구한 사람이 바로 민정 씨였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그 직업이 제 생명을 살렸습니다. 태식은 민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정 씨, 아니, 우리 딸.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돈도 없고 학벌도 없지만 마음이 가장 부자인 사람입니다. 제가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학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하객들은 조용히 태식의 말을 들었습니다. 태식은 하객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한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착한 사람을 상처 입힌 것이 후회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민정 씨를 진짜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정은 눈물을 흘렸고 정숙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식은 자리로 돌아가 선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혜도 눈물을 흘리며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숙과 태식은 나란히 앉아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한 손님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사돈께서 훌륭한 딸을 키우셨네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딸은 어디 가도 누구한테도 꿀리지 않아요. 태식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딸은 정말 자랑스러워요. 피로연이 끝나고 신혼부부는 작은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준호는 민정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우리 함께 행복 만들어가요. 며칠 후 태식과 선혜는 작은 원룸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넓은 집은 사라졌지만 두 사람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선혜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한 아이들이 있잖아. 그걸로 충분해. 태식은 요즘 동네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창피하다고 생각했을 일이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고 마트 사장님도 태식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윤 선생님, 정말 성실하시네요.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 분 처음 봐요. 태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에 귀천이 없잖아요. 열심히 하면 그만입니다. 어느 주말 준호와 민정은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작은 외식을 했습니다. 소박한 식당이었지만 음식은 맛있었고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태식이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사돈 어른, 민정이를 정말 잘 키우셨어요. 우리 아들이 복 많이 받았습니다. 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돈도 좋은 아들 키우셨잖아요. 우리 딸이 행복해하니까 저도 기뻐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엄마. 우리 이렇게 자주 만나요.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잖아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건배. 5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태식은 집으로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거구나.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걸 깨닫다니.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은 결국 사람이 남는구나. 돈도 지위도 다 사라지지만 사람과의 관계, 진심, 사랑은 남는구나. 몇 달 후 민정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집안은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정숙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축하한다. 우리 딸이 엄마가 되다니. 태식과 선혜도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민정아, 축하해. 우리가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게. 민정은 병원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배가 불러오는데도 그녀는 환자들을 정성껏 돌봤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민정 선생님, 선생님 같은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훌륭하게 자랄 거예요.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닮을 테니까요. 민정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저도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어느 따뜻한 봄날, 민정과 준호, 양가 부모님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태식은 민정의 팔을 살짝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조심해서 걸어. 민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아직 멀쩡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사돈, 요즘은 어떠세요? 태식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사돈 어른.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마음은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가족들이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선혜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들은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식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건 체면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이더라고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게 제일 귀한 거예요. 준호가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버지, 멋있어요. 민정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도 이런 따뜻한 가족 안에서 자라겠네요. 참 다행이에요. 정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정아, 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엄마가 자랑스러워. 민정은 어머니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해가 저물고 그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신혼집에서 준호와 민정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행복하죠? 민정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걸 이겨냈으니까 더 소중해. 그날 밤 민정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정말 행복했다. 처음에는 사돈 어른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 내 직업이 무시당하고 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내 직업은 자랑스럽고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나는 성실하게 살 것이다. 사람을 돌보는 일을 계속할 것이고
내 가족을 사랑으로 지킬 것이다. 결국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태식은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을 배웠습니다. 선혜는 거칠애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숙은 딸의 행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준호와 민정은 서로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배웠습니다. 세상은 결국 사람이 남는다는 것을. 직업이나 학벌, 돈이나 지위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사람과의 진심 어린 관계는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민정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새 생명은 이 모든 교훈을 안고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할아버지 태식에게서 겸손을, 할머니 정숙에게서 강인함을, 아버지 준호에게서 책임감을, 어머니 민정에게서 따뜻함을 배우며 자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상처받고 치유되고, 오해하고 화해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끝에 남는 것은 사이다 같은 통쾌함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묵직한 여운입니다. 세상은 결국 사람이 남는다는, 진심이 통한다는, 사랑이 이긴다는 따뜻한 진리 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카톡방에 공유해서 주위 분들과 공감하며 대화 나누시면 좋습니다. 시청 소감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